토요일 오전 동네 대형마트 입구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손수레를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장복순 78. 30년째 같은 동네에서 국수집을 하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로는 이 마트에 장 보러 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자 구경이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고객센터 앞을 지나가자 밝은 목소리가 복순을 불렀다. 이름표에 이다연이라고 적힌 젊은 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복순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연 양. 고생이 많다. 다연은 늘 그랬듯 장바구니에 묵직한 생수팩을 먼저 넣어주고 포인트 적립까지 대신 눌러줬다. 복순에게 마트는 낯선 곳이었지만 다연 덕분에 여긴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뛰어왔다. 외할머니. 손녀 박소연이 손을 흔들며 달려와 복순의 팔을 덥석 잡았다. 얼굴에는 화장이 반들반들했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오늘은 제가 싹 다 해드릴게요. 장도 보고 건강식도 사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소연은 카메라를 슬쩍 켜더니 복순의 옆모습을 찍으며 웃었다. 우리 외할머니 주말에 데이트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복순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손녀가 같이 있어주는 게 그저 고마웠다. 그날 마트 한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무료 혈압혈당 체크앤드 시니어 건강상담 이벤트 참여만 해도 주방세제 증정. 그 아래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혈압 한 번만 재고 가세요. 무료예요, 무료.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연이 슬쩍 복순을 그쪽으로 이끌었다. 외할머니, 그냥 한번 해봐요. 공짜래요. 요즘 혈압도 재야 한다니까. 복순은 어쩐지 몸이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의 명찰에는 최강민 건강상담사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연세가 78이시면 혼자 사시는 거죠? 혈압계를 풀어주며 최강민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예, 뭐 혼자 살지. 아, 그러세요? 집은 이 근처 자기 집이시고? 남편이 남겨준 집이 하나 있지. 복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순간 강민의 눈빛이 아주 잠깐 번쩍였다. 아이고, 든든하시겠다. 혹시라도 나중에 요양병원 가시거나 그러면 집 처분이나 자금 관리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서요. 요즘 그런 거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소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래서요, 제가 외할머니 대신 관리 좀 해보려고요. 할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셔서. 복수는 고개를 획 돌렸다. 내가 뭘 깜빡을 해. 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소연은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그 말은 복순의 가슴 어딘가에 작게 박혀 남았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고객센터 직원 이다현. 그녀는 작년 겨울 경품 행사 후로 갑자기 마트에 안 보이게 된 단골 할머니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도 비슷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무료 건강 이벤트. 그리고 그때도 저 남자가 있었다. 며칠 뒤 동네 국수집 앞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순의 귀에 들어왔다. 어제 마트에서 봤는데 복순 할머니 요즘 자꾸 깜빡한다더라. 그래, 손녀가 그러던데. 치매 온 것 같다고 걱정이 많더라고. 복순은 국수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다. 내가 치매? 최근 들어 어쩌다 가스불을 잠깐 잊은 적은 있었다. 국수 육수 내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깜빡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손님 얼굴, 외상장부, 시장 사람들 이름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치매라니.
그날 저녁 소연이 집으로 찾아와 과일을 깎으며 말을 꺼냈다. 외할머니, 요즘 진짜 걱정돼요. 가습을 켜놓고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한 번 그랬지. 뭘 자꾸라고 그래.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갑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동네를 한참 돌아다녔다면서요? 그건 잠깐 헷갈렸을 뿐이야. 소연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요즘 노인들 치매 오면 진짜 위험해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뉴스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건데 외할머니가 자꾸 버티면 저도 방법이 없죠. 내가 뭘 버텨? 내 돈은 내가 알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복수는 점점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편 마트에서는 다연히 비슷한 얼굴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작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자주 보이던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장을 보고 나서 늘 다연 양 고맙다고 말하던 사람. 그 할머니도 한동안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 마트에 나오지 않았다. 요양원 갔대. 집도 정리하고. 손주가 그러더라. 그때 들었던 직원 동료의 말을 다연은 지금 똑같은 상황과 겹쳐보기 시작했다. 고객센터에서 서류 몇 장을 정리하던 다연은 우연히 한 장의 복사본을 보게 됐다. 성년 후견인 동의서, 피후견인 장복순, 후견인 신청인 박소연. 순간 다연의 손끝이 굳어졌다. 이건 뭐지? 서류 상단에는 작은 로고가 있었다. 태안자산복지 컨설팅. 그리고 그것은 작년에 사라진 할머니 서류에서도 봤던 이름이었다. 복순의 주변은 점점 변해갔다. 단골 손님 중 하나인 야채가게 사장이 장을 보러 왔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할매, 소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할매 건강 문제로. 병원 한번 가봐요. 치매 검사 요즘 간단하다던데. 누가 치매래? 복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슬며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어느 정도 믿고 있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밤에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복수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다.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걸까? 가스불, 지갑, 열쇠 작은 실수들이 머릿속에서 부풀어 올라 그녀의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집과 돈, 그걸 지킬 자신이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한편 마트 야간 근무를 마친 다연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태안자산복지 컨설팅, 무료 건강검진 사기, 마트 경품 노인 실종 같은 단어들을 번갈아 쳐넣었다. 그리고 어느 기사 하단에서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지능범죄수사팀 김지훈 형사, 경품 건강 이벤트 위장 노인 사기 수사 중.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새 메일을 열었다. 제목 제보 우리 마트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사라진 할머니들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그 시간 소연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카페 구석, 최강민과 마주 앉은 채. 외할머니 집 시세가 생각보다 더 나가요. 빚만 정리하면 우리 둘이 해외로 가도 될 정도?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 건 제대로 마무리해야죠. 후견인 지정 먼저 받아두고 요양병원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시스템이에요. 강민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셨다. 할머니가 서류만 제대로 쓰게 만들면 끝이에요. 치매 프레임은 거의 다 만들어 놨잖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믿고 있고. 바로 그 카페 창가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이 광경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지능범죄수사팀 형사 김지훈. 그는 다연에게서 온 제보 메일을 읽고 이미 며칠째
이 마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또 토요일이었다. 아침부터 소연은 복순 집에 들이닥쳐 말했다. 외할머니, 오늘 병원 예약해놨어요. 그 전에 마트 잠깐 들를게요. 상담사님이 준비해 놓으신 서류도 좀 봐야 하고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치매 검사도 그냥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복수는 불길함을 느꼈지만 이미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혹시 진짜 내가 이상해지고 있는 거라면. 소연은 이런 마음의 틈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은 계산대를 지나 고객센터 옆 상담실로 복순을 이끌었다. 문에는 시니어 자산건강 무료 상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에는 최강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뵀죠? 오늘은 서류 몇 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큰 거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책상 위에는 빳빳한 서류들이 깔려 있었다. 장복순 성년 후견인 지정 동의서,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 글씨는 복잡했고 용어는 낯설었다. 복수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 여기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소연이 공손한 톤으로 말했지만 손길은 조금 빠르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이건 그냥 외할머니가 나 믿는다. 앞으로 내가 도와드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상담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직원 호출벨이 울렸다. 최강민 상담사님, 잠시만 계산대 쪽으로 와달라는데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다현이었다. 강민은 잠깐 얼굴을 찡그렸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금방 올게요. 서류는 소연 씨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강민이 나가자 소연은 더 가까이 다가와 복순의 손을 잡았다. 외할머니, 아들 소연 아버지 빚도 있고 제가 대신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완성되면 나중에 요양병원 가실 때도 진짜 편해져요. 요양병원은 또 왜 나오냐?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여기 도장부터. 한편 계산대 쪽에서는 짧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금 그 상담실 CCTV가 안 잡히는 위치더라고요. 다연이 일부러 강민에게 들리게 말했다. 요즘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이상한 계약 많이 한다던데. 저 뉴스 봤어요. 강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직원분이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작년에 사라진 김모 할머니도 그 방에서 상담하다가 요양원으로 바로 가셨다면서요? 다연의 말에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짧은 순간 다연은 계산대 구석에 놓인 복순의 장바구니 안에서 신분증 사본이 붙은 서류 뭉치를 봤다. 성년후견인 동의서 장복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다연은 계산대에 있던 영수증 뭉치 한 장을 잡아들고 볼펜을 꽉 쥐었다. 할머니, 지금 쓰려는 서류는 아주 위험한 서류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서 바로 도망치세요. 믿고 도망치세요. 글씨를 다 쓰기도 전에 강민이 서둘러 다시 상담실 쪽으로 돌아가려 했다. 잠깐만요. 이거 할머니한테 전해드려야 해서요. 다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영수증이 끼워진 장바구니를 들고 상담실 문으로 향했다. 상담실 안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쥐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연이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할머니, 장바구니 여기 있어요. 신분증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짧은 눈맞춤. 다연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복순이 장바구니 안을 슬쩍 들여다본 순간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손이 덜덜 떨렸다.
다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요. 순간 복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연결됐다. 며칠간의 이상한 말들, 치매 소문, 요양병원 이야기, 그리고 이 복잡한 서류들. 이건 아니다. 복수는 도장을 책상 위에 툭 떨어뜨리더니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화장실 좀. 소연이 급히 잡으려 했다. 외할머니, 잠깐만요. 여기 하나만 찍고. 급하다. 복수는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나왔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 쪽 초록 비상구 표시만을 바라보고 78살 노인의 다리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복수는 마트 복도에서 사람들과 카트를 비집고 지나갔다. 누군가 조심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들리지도 않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문을 열자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함께 숨이 턱 막혔다. 손수레도 장바구니도 버린 채 그녀는 난간을 짚고 계단을 내려갔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무릎은 후들거렸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지하 주차장 출구로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자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가면 소연이 당연히 찾아올 것이다. 국수집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여기서 멀리. 복수는 마트 앞 버스 정류장 뒤편 벤치 뒤에 몸을 숨겼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 번호는 기억나지만 아들도 소연 말을 더 믿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 사이 마트 안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상담실로 돌아온 최강민은 복순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디 갔어요? 소연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방금 화장실 간다고 나가셨는데. 강민은 곧장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지금 어르신 한 분이 치매 증세가 있는데 사라지셨어요. 혹시 CCTV로 좀 확인. 말은 걱정하는 가족처럼 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고객센터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다현은 손에 땀이 흥건히 밴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다. 이다현 씨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지능범죄수사팀 김지훈입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다현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금이 딱 그 패턴이에요. 치매 노인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가족이랑 상담사가 같이 움직입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제가 방금 밖에서 확인했습니다. 마트 주변에 계세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실 거고 이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끝까지 지켜보죠. 잠시 후 고객센터에 소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외할머니가 요즘 치매가 심해져서요. 아까 상담받다가 갑자기 도망치셨거든요.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동정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다현은 계산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귓속말처럼 지훈에게 말했다. 저 사람 아까 상담실에서 요양병원 가실 때 편해진다고 했어요. 후견인 서류도 있었고요. 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순간 복순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손녀 소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복순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녀의 이름이 두렵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국수집 뒷방. 복수는 국수 삶는 큰 냄비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다연과 형사 김지훈이 함께 있었다. 김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놀라셨죠? 하지만 오늘 도망치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복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내가 진짜 사기당할 뻔한 거요? 네. 성년후견인 서류와 자산위임 계약서, 그걸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 번 서명하면 할머니 재산은 법적으로 거의 손녀와 그쪽 컨설팅 회사 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내 손녀가 설마.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다른 할머니였는데 그분도 무료 건강검진 받다가 요양원으로 가셨고 집이 금방 팔렸어요.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소영과 강민이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동안 추적해온 그들의 동선이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다. 손녀분이 핵심은 아니고 이 사람. 지훈이 화면 속 최강민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 브로커가 손녀분 같은 사람들의 빚이나 사정을 이용해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손녀는 그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된 거고요. 복수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럼 나는 이제 어쩌면 좋겠어요? 지훈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할머니가 도망치신 덕분에 저희가 그들의 계획을 중간에 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태론 아직 법정에서 빼박 증거가 부족합니다. 고소만 하면 치매 노인이 오해했다고 뒤집을 가능성이 커요. 복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 나를 진짜 미친 사람 만든 것만 남는 거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검은색 안경을 꺼냈다. 이 안경 안에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손녀분과 그 상담사가 다시 서류를 들고 올 때 이걸 쓰고 모든 대화를 녹화하는 거예요. 다연이 덧붙였다. 형사님이랑 저는 마트 안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복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손녀와 함께 마트에 가던 평범했던 토요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웃으면서 과일을 고르고 국수 재료를 담던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영수증 뒤에 적힌 다급한 글씨도 떠올랐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복수는 결국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할게요. 나 같은 사람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용기 하나로 아마 수십 사람을 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짰다. 마트 CCTV 구조, 상담실 위치, 출입구 동선, 경찰 투입 타이밍까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대상자 장복순 보호 최우선. 며칠 뒤 마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다. 카트 끄는 소리, 홍보방송, 아이 우는 소리가 뒤섞여 떠돌았다. 그 속에서 복수는 조용히 입구를 들어섰다. 검은 안경을 쓰고 평소와 같은 손수레를 밀며. 곧이어 소연이 나타났다. 외할머니, 요즘 어디 가셨었어요? 진짜 걱정했어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조급함이 있었다. 내가 좀 정신없이 바빴다. 복수는 일부러 기운 없는 척 말했다. 요즘 더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말인데 내 말대로 그냥 너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소연의 눈이 잠깐 반짝였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상담사님 다시 뵙자고 한 거예요. 외할머니도 마음 정하시고 오늘만 딱 같이 사인 몇 개 하시면 그 다음부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최강민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어머니,
지난번에 놀라셔서 도망치셨다면서요? 그래도 다시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복수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나도 나를 못 믿겠어. 복순의 말에 강민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는 스스로 치매 인정까지 하네. 훨씬 쉬워졌군. 상담실 방, 마트 보안실에서는 여러 화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그중 한 화면에는 상담실 내부가 안경 카메라를 통해 또렷하게 잡히고 있었다. 김지훈과 몇 명의 형사, 그리고 다연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녹음 상태 좋고 화질도 선명합니다. 지훈이 짧게 말했다. 모두 대기. 약물을 넣는 순간 바로 진입한다. 상담실 안 소연은 종이 한 뭉텅이를 꺼냈다. 외할머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기억 안 나죠? 제가 대신 다 읽어드릴게요. 그래, 내가 믿으라면 믿어야지. 복수는 일부러 초점을 잃은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봤다. 최강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요, 혹시라도 할머님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판단이 어려우실 때를 대비한 서류예요. 지금 서명하시는 건 순전히 할머님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집도 돈도 다 내가 보는 거냐? 네, 외할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소연이 재빠르게 답했다. 그때 강민이 말을 돌렸다. 서류는 이따 차분히 마무리하고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이 좀 안 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준비해둔 건강식 녹용차가 있어요. 진정 효과도 있고 어르신들 잠도 잘 오게 도와줘요. 강민은 상담실 뒤편 작은 캐비닛을 열고 준비해둔 종이컵과 티백, 그리고 작은 약병 하나를 슬쩍 꺼냈다. 안경 카메라 화면 속에서 그 약병이 클로즈업 됐다. 복순이 일부러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냐? 네, 어머니. 다녀오시면 딱 씻기 좋게 타둘게요. 강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복순이 문을 나서자마자 강민은 재빨리 약병 뚜껑을 열어 컵 안에 하얀 가루를 털어 넣었다. 손놀림은 익숙했다. 이번 것만 잘 끝나면 우리 진짜 해외 가는 거 맞죠? 소연이 낮게 속삭였다. 그럼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도 정리되고 보험도 나오고 몇 억은 금방이에요. 외할머니, 진짜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덕분에 우리 인생 바뀌는 건데. 그 순간 보안실에서 지훈이 외쳤다. 약물 투입 확인. 전팀 준비. 잠시 후 복순이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직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소연이 컵을 건넸다. 잠깐만, 냄새가 좀 이상한데. 복순이 일부러 말을 늘어지게 하자 강민이 웃으며 말했다. 녹용이 좀 진해서 그래요. 몸에 좋은 거라 그래요. 복순은 컵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안경 카메라 화면 속에서 용액 표면에 일렁이는 거품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이 컵에 닿는 그 순간 쾅!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지훈과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소연이 비명을 질렀다. 뭐예요, 갑자기. 강민은 반사적으로 컵을 빼앗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형사 한 명이 컵을 증거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눈앞에서 약물 투입까지 다 찍혔습니다. 변명하셔도 소용없어요. 지훈이 강민에게 수갑을 채우며 조용히 말했다. 최강민 씨, 노인 대상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비타민이에요. 그냥 잠 잘 오라고. 입 다무세요. 요양원 들어가면 집도 정리되고 몇 억은 금방이라는 말 다 녹음됐습니다. 소연이 울부짖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 도와준다고 해서.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몰랐겠지. 돈 얘기할 땐 아주 똑똑하더라만. 상담실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소연과 강민, 그리고 복순을 둘러싼 경찰들. 보안실 화면은 이제 더 이상 사라지는 노인이 아닌 잡힌 가해자의 얼굴을 또렷이 비추고 있었다. 몇 달 뒤 법정. 복수는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아 판사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 최강민, 노인 대상 사기 및 살인미수, 유사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소연, 직계존속 재산을 노린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소연은 10개 울고 있었지만 복수는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볼 가족은 언젠가 다시 스스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보다도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 이름 하나였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복순을 둘러쌌다. 할머니,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복순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천천히 말했다. 도망친 게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망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싸워서 제 이름을 지켰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편 마트 입구에는 새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어르신 금융경품 사기주의 안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직원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문구 아래에는 고령 고객 안전 담당 이다현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다현은 정직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마트 안에서 가장 먼저 노인들을 챙기는 사람이 됐다. 국수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다시 국수를 삶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예전처럼 여전히 정확했다. 문이 열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할매, 뉴스 봤어요. 진짜 대단하대. 할매 아니었으면 우리 동네 또 누구 당했을지 몰라. 복수는 웃으며 말했다. 에이, 뭘 대단해. 그냥 누가 쪽지 하나 쥐어줘서 나도 도망칠 수 있었지. 잠시 그녀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계산대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건네던 젊은 직원의 얼굴.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그 한 줄이 한 사람의 삶과 이름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복수는 국수를 말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누가 위험하면 말해줘야지. 빨리 도망치라고. 카메라가 천천히 국수집을 빠져나와 다시 마트 입구를 비춘다. 낭독자의 목소리가 마지막 한 줄을 덧붙인다. 마트 직원이 몰래 건넨 쪽지 한 장이 노인의 삶을 살리고 수많은 노인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쪽지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